너희 아빠 망했니? 겨우 한국이야? 너 한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기나 하고 가려는 거야? 이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국 고등학교 2학년 에밀리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반응입니다. 한국, 거기 대체 왜 가? 같은 부정적인 시선과 차라리 프랑스나 미국으로 가지 그랬어라는 조언 속에서도 에밀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한 영국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에밀리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K-팝과 K-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시작됐죠. 처음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했을 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들이 돌아왔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으로 가려고? 거기 사람들 영어도 잘 못한다던데. 차라리 프랑스나 독일은 어때? 한국은 솔직히 별로 매력 없어.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마저 너희 아빠 망했니? 왜 하필 한국이야? 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단순히 관광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한국인들과 소통하고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뉴스에서 보는 동양의 먼 나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영국 학생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흔치 않았죠. 담당 선생님께서도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에밀리,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니?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고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에세이를 3번이나 다시 썼어요. 부모님의 추천서까지 받아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엄마는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에밀리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뉴스에서 보니까 거긴 아직도 시위도 많고 가끔 위험한 일도 벌어진다잖아. 내가 혼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야. 아빠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 내가 원하는 거라면 응원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충분히 알아보고 내린 결정이니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깨끗한 도시 환경,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모아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했어요. 결국 제 진심을 이해하신 부모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보내줄게. 대신 조심해야 해라고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서류 작업을 모두 끝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조차 친구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음식도 다 맵고 이상하다던데. 영국 음식에 길들여진 내가 잘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선택한 도전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었거든요. 매일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와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학원 문화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제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환학생 프로그램 주최 측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에밀리, 축하합니다. 당신은 한국에서의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부모님의 걱정이 있었지만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미지의 세계인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에밀리는 그동안 인터넷에서만 보던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자동화된 안내 시스템,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 와이파이 등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 영국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에밀리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큰 화면에서 여러 언어로 환영 인사가 나오자 자신이 정말 한국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는 AI 로봇이 여행자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영국에서 한국을 떠올릴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눈앞에 귀여운 AI 로봇이 다가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밀리가 로봇에게 혹시 지하철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로봇이 즉시 환하게 빛나는 디스플레이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은 이쪽으로 200m 직진 후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이게 정말 로봇이 대답을 하다니. 에밀리는 입을 벌리고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안내받은 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친절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죠. 공항 출구에 도착했을 때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김선영 씨가 환한 미소로 에밀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어서 와요.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에밀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김선영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이미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에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를 맞이하는 기분이라며 에밀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첫날 저녁, 집에 도착한 에밀리는 김선영 씨가 준비한 한식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어요. 따끈한 된장찌개, 불고기, 겉절이, 김치, 각종 반찬들이 가득한 밥상을 보고 에밀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한꺼번에 먹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반찬과 함께 먹는 게 보통이죠. 선영 씨는 웃으며 에밀리에게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김선영 씨 부부는 한국 영화 파묘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어요. 에밀리는 한국 영화는 처음이었지만 영화 속 한국의 정서와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영화가 좀 스릴러 같기도 했지만 가족과의 이별, 그리움, 그리고 헌신을 담은 내용, 그리고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은 소재까지 있어 에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화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하네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져요. 맞아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이라는 게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김선영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드디어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첫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에밀리는 김선영 씨의 배웅을 받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교실로 향하고 있었죠.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반으로 들어가게 된 에밀리.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된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 에밀리입니다. 다들 잘 지내길 바래요. 에밀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해온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며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에밀리를 짝꿍 민진이의 자리 옆으로 안내하자 민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나는 민진이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민진아, 너랑 짝이 되어서 정말 기뻐.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민진의 친절에 감사했어요. 쉬는 시간 동안 민진이는 에밀리에게 한국 학교의 생활과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선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엔 급식실에서 다 같이 밥을 먹어. 적응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날 에밀리는 한국 학교의 엄격한 분위기에 약간 놀라면서도 민진이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진이와 함께한 대화 덕분에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커졌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 하지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에밀리는 혼자 속으로 되뇌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첫 만남을 기대하기도 살짝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에밀리의 한국에서의 첫날은 따뜻한 가정과 새로운 학교에서의 기대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학교 생활이 시작된 첫 주. 그동안 K-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의 교육 현장은 현실에서 훨씬 더
치열하고 강도 높은 공부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수업부터 저녁 10시가 넘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이어지는 하루 일과는 에밀리에게 큰 도전이었죠. 첫날 수업 시간, 에밀리는 빽빽하게 적힌 칠판과 선생님들의 속사포 같은 설명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자습 시간. 친구들은 모두 참고서와 문제집을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에밀리, 괜찮아? 좀 쉬어도 돼. 민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에밀리는 한국 친구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해볼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에밀리는 민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학생들은 속도법을 이용해 빠르게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각종 암기법을 통해 수많은 단어와 개념을 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는 친구들이 자기만의 색깔로 가득 찬 필기 노트를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민진아, 너희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니? 우리나라에선 어릴 때부터 공부 방법을 배우거든. 중요한 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민진이의 조언을 듣고 에밀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집중적인 공부법을 활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늦은 밤 교실 밖으로 나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에서 잠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에밀리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어요. 비록 힘들지만 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여기서 배운 공부법을 영국에 가서도 잘 활용해야겠어. 에밀리는 속으로 다짐했죠. 드디어 금요일이 지나고 에밀리는 주말을 맞아 민진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말엔 공부는 잠시 잊고 한국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민진이는 에밀리에게 다가올 특별한 주말을 예고했죠.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홍대 거리로 향했어요. 먼저 찾은 곳은 동전 노래방이었죠. 에밀리는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신기한 공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우와, 이렇게 작은 방에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다니 너무 좋아. 맞아. 스트레스 풀 때 최고야. 영국에서도 이런 노래방 있으면 좋겠지? 민진이의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전 노래방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후 민진이는 에밀리를 인생 네컷 사진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우리 둘만의 추억을 남기자. 사진이 이렇게 빠르게 찍혀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스티커로 꾸미는 것도 재미있어. 에밀리는 사진기를 통해 나오는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은 곧바로 에밀리의 다이어리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실내를 채운 떡볶이, 순대, 튀김의 냄새는 에밀리의 입맛을 자극했어요. 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식집이야. 한국에 왔으면 이런 길거리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해. 민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권했어요. 와, 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정말 맛있어. 순대도 처음 먹어보는데 소금에 찍어 먹으니 정말 독특한 맛이야. 에밀리는 연신 감탄하며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 지하철의 깔끔한 승강장과 편리한 안내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특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은 영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민진아, 여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아. 이렇게 효율적인 대중교통은 처음이야. 한국 지하철은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어.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민진이가 설명하며 노약자석에 앉은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을 가리켰어요. 그 장면을 본 에밀리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잘 배려하는구나. 나도 영국에 돌아가면 이런 배려심을 배우고 싶어. 에밀리는 속으로 다짐했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에서 열리는 분수쇼를 보며 에밀리는 또 한 번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민진이와 나란히 앉아있던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진아, 사실 처음엔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너 덕분에 점점 이곳이 좋아지고 있어. 에밀리, 넌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함께 경험하자. 민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교환학생 생활을 넘어서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도전적인 한국 생활에서 에밀리는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경험들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에밀리는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꼭 한번 한국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처음 에밀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친구들, 즉 소피, 제시카, 그리고 리암은 이제는 오히려 에밀리의 생생한 이야기에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결국 세 친구는 에밀리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에밀리가 초대한 영국 친구들, 소피, 제시카, 리암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던 이들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영국 히드로 공항보다 더 크고 깨끗한 것 같은데. 게다가 공항에서 와이파이도 엄청 빠르다. 제시카는 공항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것을 보며 감탄했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자동으로 짐을 찾아주는 스마트 러기지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한 친구들. 에밀리가 공항에서 친구들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내가 얼마나 이곳이 멋진지 보여줄게. 첫날 저녁, 에밀리는 친구들을 K-팝 공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응원봉과 플래카드가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팬들이 노래에 맞춰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일사불란하게 팬 찬스를 외치는 모습에 소피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데. 한국 팬들은 정말 열정적이구나. 리암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함성 소리에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이 정도 열기면 축구 경기 못지않아. 공연 후 에밀리는 친구들을 홍대 거리로 안내했어요. 활기 넘치는 거리 공연을 펼치는 버스킹 가수들, 그리고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간판들에 친구들은 또 한 번 놀랐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여긴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다니.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밀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의 지하철 체험을 시켰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놀랍게 효율적이야. 한번 타보면 알 거야. 에밀리는 자신 있게 말하며 친구들을 안내했죠. 지하철역 내부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 쾌적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지하철이 정말 정확하네. 영국에서는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기다리는데. 소피가 혀를 내둘렀어요. 특히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을 소개하며 한국 사람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노약자가 타면 바로 일어나. 실제로 한 어르신이 탑승하자마자 주변에 앉아 있던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본 제시카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배려심이 깊구나. 제시카는 속삭이듯 말했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홍대의 유명한 카페로 갔습니다. 한국의 카페는 영국과 달리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커피를 주문한 후 에밀리는 핸드폰과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아둔 채 화장실로 가는 시도를 했어요. 에밀리, 미쳤어? 핸드폰과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간다고? 소피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손대지 않아. 한번 시험해 볼래? 에밀리는 여유롭게 대답했죠. 소피와 제시카, 리암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사람들이 혹시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제시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영국에서였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야. 리암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치안이 뛰어나구나. 사람들이 정직한 것 같아. 에밀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배려가 깊게 자리 잡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불안해하지 않지. 친구들은 이 경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에밀리, 이제야 내가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질 정도야. 소피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일주일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한국을 떠나기 전 에밀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처음엔 왜 한국에 가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왜 행복한지 알겠어. 리암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도 다음 방학 때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제시카는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에밀리는 혼자 남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겠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에 돌아가서도 잘 활용할 거야. 그녀는 앞으로 남은 교환학생 생활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달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고 영국에 돌아가서도 이 특별한 기억들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고등학생 에밀리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학업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적응합니다. 이후 반대했던 영국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K-pop 공연, 지하철, 안전한 치안 등을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죠. 친구들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밀리는 남은 교환학생 생활을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남은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위상을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온 영국 소녀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